안녕하십니까. 제 여러분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7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전 11시 18분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요. 그러니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수학과 물리학은 함께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적분학은요. 17세기 후반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시작했고요. 18세기, 19세기를 거쳐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요. 겨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완성이 된 학문입니다. 제 말은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적분학을 배우니까 미적분학이 굉장히 오래된 학문 같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완성된 지가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채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런 학문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물리학과 수학이 같이 발전을 했거든요. 물리학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전되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수학은요, 물리학의 부산물 같은 겁니다. 그러다 20세기 초에서 물리학과 수학이 분리되면서 수학에서는 순수 수학 이렇게 독립적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물리학적인 내용을 모르면요, 수학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리학 책에 보면요, 수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설프게 설명된 책 많고요. 수학 책에 보면 물리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엉성하게 설명된 거 많고요. 잘못 설명된 것도 많고,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은 항상 함께 배워야 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유명한 그런 책에도요, 물리학적인 내용을 굉장히 잘못 기술해 놓은 수학책이 많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컴퓨터가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은 원래 물리학적인 문제,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이 시작된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요, 프로그래밍 방식을 수학 문제에 적용하고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물리학적인 문제를 풀고요, 반대로 수학을 프로그래밍에 적용하고요, 수학을 물리학에 적용하고요, 물리학적인 사고로 수식을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고요, 물리학적인 사고로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며칠 전에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 이 책에서요, 챕터 6에 보면 Relativity가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 섹션 39.5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술하는 것은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방향, 단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일 방향으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바꾸려니까 이걸 일반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설명된 것 갖고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물리학 책에 설명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방향에 대해서, X축 한 방향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여기에 일반화 시켜놓은 공식이 나옵니다. 어떤 특정한 한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4차원 벡터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어떤 특정 벡터를 수직인 성분과 수평인 성분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거를 이 식에 적용하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마인드가 없다면 이런 책에서 설명할 때 특정 한 방향에 대해서 기술된 내용을 보고 이걸 일반화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하기 어렵죠.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내용을 배우면서 이걸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반화된 식을 찾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물리학에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예쁜 만화가 있는데요. 이 만화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모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쁘게 생긴 이 식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이걸 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로렌츠가 이 식을 처음 유도를 했는데 이 식을 유도해 놓고 로렌츠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광속 불변의 법칙,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렌츠가 이 식을 유도하고도 특수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에게 뺏긴 겁니다. 자기가 식을 유도해 놓고도 그 식을 해석을 못하니까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해진 겁니다. 이 만화 하나면 특수상대성 이론은 확실하게 짚고 갈 수 있거든요.
또 며칠 전에 제가 전자기학 공부하면서 맥스웰 방정식을 한 번 더 복습을 했는데요. 여기 위키피디아에 보면 여기에 맥스웰 방정식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2개만 제가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맥스웰 패러데이 방정식에서 요 식은요,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속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이 있을 때 그 자기장이 어떤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다른 말로 자속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 크기에 비례해서 전기장 E 필드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 시그마 기호는 서피스를 나타내고 여기에 라운드 시그마는 그 공면의 바운더리, 테두리, 곡선을 나타냅니다. 어떤 공면을 지나는 자속 밀도가 시간에 대해서 dt,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 공면의 테두리, 바운더리에 전기장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른쪽 식은요, 이거는 공면에 대한 서피스 인티그럴이고 왼쪽 식은 라인 인티그럴입니다. 밑에 암페어 서킷 로가 있는데요. 어떤 책에는 암페어 맥스웰 이퀘이션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이거는 반대입니다. J는 전류 밀도인데요. 이거는 도선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빼고요. 이거는 우주 공간에서 어떤 면을 지나가는 전기장의 세기, 그러니까 어떤 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그 크기에 맞는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쪽 식은 전기장이 변한다는 뜻이고요. 그 전기장이 변하면 왼쪽 식은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도 식을 보면 오른쪽 식, 어떤 면을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럭스의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면 거기에 맞는 폐곡선, 이거는 폐곡선이고요. 이거는 서피스입니다. 폐곡선의 자기장이 세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위의 식은 선적분이고요, 요 식은 성적분이고 요 식은 면적분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식은 면적분이고요, 이 식은 선적분입니다. 선적분을 이렇게 면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린 티어렘이고요. 이렇게 면적분을 다시 선적분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게 그린 티어렘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을 배우면 이런 수식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수학을 배우면 이런 수식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물리학책에서 기술된 방식으로 수식을 풀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수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물리학적인 문제를 풀면요, 이 책에 기술된 것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게 문제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물리학은요, 분리할 수가 없고 함께 같이 공부해줘야 수학적인 내용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요, 물리학적인 내용도 확실하고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떼어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기에 보면 Classical and Basic Modern Physics and Differential Equation 그래갖고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003, 그린 티어렘, 스톡 티어렘, 선적분, 면적분, 벡터 해석학, 이 동영상에서요, 제가 그린 티어렘에서 스톡 티어렘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린 티어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 이게 하나가 있고요,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이 있습니다. Tangential form은 스톡 정리랑 연결되고요, 노멀 폼은 가우스의 다이버전스 정리랑 연결됩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탄젠셜 폼에 해당하는 그린 정리를 설명했고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노멀 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고요,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004로 변경하고요,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이 폴더에다가 텍스트 파일을 하나 붙여 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피직스 캘큘러스 작업 폴더를 열고요, 004 그린 티어렘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요, flux.cpp C++ 파일을 만듭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이 green.cpp 이 파일을 만드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flux.cpp 이 파일에 붙여놓고요. green.cpp 이 파일은 닫습니다. 제가 flux green.txt 이 파일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나온 이론은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유도했던 식입니다. 제가 이 식을 어떻게 유도했는지는 다음 동영상이나 다다음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데요. 이 식을 유도해서 제가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탈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맨 아래로 내려가 보면 챕터 16이 있고요. 16.4 섹션 16.4에 그린 티오렘 in the plane 해갖고 그린 티오렘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린 티오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이고, 이거는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flux divergence와 normal form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수학적인 이론, 알고리즘을 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를 먼저 풉니다. 아무리 이론을 공부해도요, 문제를 못 풀면 그 이론 꽝입니다.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뭔가 할 수 있고요, 이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못 푸는데 이론을 이해한다는 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최신 C++ 라이브러리 익스텐션들을 업데이트해서 제 서버에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기기에서 제 코드가 빌드가 안되면 최신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코드를 계속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을 계속 따라오지 않으면 옛날 코드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코드를 수정하면서 옛날에 불필요한 거는 제가 삭제하거든요. 라이브러리에서 삭제되어 버리면 옛날 코드가 작동이 안 되는데, 새로 코드를 만들 때 옛날에 필요 없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삭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동영상을 시청해 보면 제 소스 코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코드는 새로운 방식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동영상을 설명할 때 그때그때 따라오는 게요,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는 다다음 동영상에서 수학적인 이론과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식을 유도하는데요, 제가 유도하는 식은 수학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유도한 식 중에는요, 책에 없는데 나중에 글을 읽다가 보면 다른 책에서 설명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요, 토마스 캘큘러스 13th 에디션 이거요, 섹션 16.4 페이지 990 연습 문제입니다. void 페이지 990 problem 5부터 풉니다. cpg display function name.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요, 제가 반복해서 많은 문제를 풀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계속 동영상을 시청하시다 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SED, Cout, precision을 12자리로 놓고요, circulation, flux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5번 F는 x-y i 더하기 y-xj CNA, BCTR, 3D, F 하고요, 등호를 써주니까 타이핑이 더 간편하더라고요. 여기 세미콜론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매개 변수는 3개를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2개 받도록 코드를 추가할 것입니다. 지금은 3개를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return을 하는데 이 F를 기술합니다. x-y i 더하기 y-x 이거를 기술하는데요, x-y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y-x고 끝에 카마는 지웁니다. 이거는 여기서 i 성분을 나타내고요, 이거는 여기서 j 성분을 나타냅니다. 물론 이 F는요, 벡터 필드입니다. 여기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the square bounded by 이렇게 해서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림을 여기다 붙여 놨고요, 제가 이 그림을 조금 보기 좋게 수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당근 X축이고요. 이거는 당근 Y축입니다. 오토 C1은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늘리고요. 요게 C1입니다. 이게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기본적으로 반시계 방향을 사용합니다. 벡터 해석학에서 방향을 무시하면 100% 실패합니다. 이 방향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반시계 방향을 기억하면 모든 벡터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게 원점 좌표가 00이고요. 컬리 브레이스를 쓰고 0.0, 0.0 부동수로 넣어야 합니다. 정수로 넣으면 안 됩니다. 1.0 그러니까 원점에서 1까지 C1을 정의한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거는 C2고요. C2는 1.0에서 0, 1.1 이게 C2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1.1에서 0, 1 이게 C3고요. 이게 C4입니다. 이게 C3고요. C4는 0, 1에서 00입니다. 이렇게 해서 C1, C2, C3, C4를 정의했고요. 이제 서큘레이션을 계산합니다. 오토 CIRC 라인 서큘레이션을 라인 인티그럴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C1 라인 인티그럴 이렇게 하고요. 벡터 F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 0.0에서 1.0 이렇게 보내고요. 이게 뭐냐 그러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점까지가 1입니다. 이 1.0이란 뜻은 이거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Parameterize Line Segment 할 때는 0에서부터 1.0까지가 적분 범위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더하기 하고 붙여 놓고 이거를 2로 바꾸고요. 복사하고 붙여 놓고 이거를 3으로 바꾸고 복사하고 붙여 놓고 세미콜론하고 이거를 4로 바꿉니다. 이 Parameterize Line Segment를 쓰면 00이 이 첫 번째 포인트를 나타내고요. 10이 끝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irculation Line Integral을 완성을 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Flux Line Integral을 하는데요. 이번엔 이게 NDS입니다. 이 NDS가 뭐냐 그러면 이 라인 세그먼트에서 라인 세그먼트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 폐곡선의 수직 노멀 바깥 방향으로 나오는 벡터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NDS는 N은 노멀을 뜻하고 DS는 거리를 나타내는 라인 적분을 말하는 거고요. 이 라인 인티그럴은 탄젠셜 폼, 그러니까 이 곡선을 따라가면서 곡선과 나란한 탄젠트한 방향으로 나오는 것, 벡터 필드가 나오는 것, 그거는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이 곡선을 따라 곡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플럭스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CNA print answer 했어요. circulation line 이 정답은 찾아보세요. circulation line을 출력하고요. 붙여놓고 flux line 이렇게 해서 circulation과 flux를 계산했습니다. 명령줄 프롬프트를 열고요. cd 004 green theorem nvcc sed c++20 flux.cpp on.exe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cls n 해보면요. circulation line은 0이 나왔고 flux line은 2가 나왔습니다. 이제 면적분 하는데요. 이 면을 벡터로 기술합니다. 이렇게 기술하면 됩니다.
여기 앞에다 쓰는데요. CNA VCTR 3D고요. 이거를 S로 놓고요. 세미콜론 합니다. auto X 하고요. return X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 서피스를 기술하기 때문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XY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거는 X 컴포넌트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는 Y 컴포넌트입니다. Y 컴포넌트는 Y를 리턴하면 되고요. Z 컴포넌트는 기본 값으로 00F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는요, XY 평면에 있는 면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예를 들어서요, ZX 평면상에 있는 평면을 구성하려면요, 이 파라미터가 ZX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ZX 여기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는데, 이거는 역시 X 컴포넌트이고요. 이거는 Z 컴포넌트인데 이게 Z로 들어가야 하고요. Y 컴포넌트는 00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ZX를 받고 ZX를 받고요. X 컴포넌트는 X를 리턴하고 X가 뒤에 옵니다. Z 컴포넌트는 Z를 리턴하는데 Z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auto XY plane은요, CNA parameterize plane이라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면 디폴트로 XY 플레인을 만들고요. 아니면 XY plane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디폴트이기 때문에 지금 무시해도 됩니다. 자, 이 평면은 제가 여기서 설명한 방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circulation line integral 대신에 circulation surface를 계산합니다. auto circulation surface를 계산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XY 플랜을 사용합니다. surface integral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고요. 델에다가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나타내고요. F 이렇게 하면 이거는요, 나블라 크로스 F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는 지금 면적분을 하기 때문에요, XY 평면에서 X의 범위는 0.1에서 1.0이고요. 여기에 보면 X는 0에서 1까지 변하고요. Y도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이거는 X 리미트고요. 이거는 Y 리미트입니다. dy, dx 이렇게 해서 서큘레이션을 면적분으로 나타냈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서큘레이션 curve와 탄젠셜 그린 티어렘입니다. 자, 여기에 줄바꿈 하나 하고요. 다른 말로는 스톡스 티어렘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표기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표기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건데요. 이거는 플럭스, 다이버전스와 노멀 폼, 그린 티어렘이라 그러고요. 이 이름을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탄젠셜 폼, 이거는 다른 말로 가우스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스 다이버전스 티어렘은요, 잘 보세요. 제가 앞에 거 그대로 복사해옵니다. 그대로 복사해 왔어요. 똑같은데요. 이게 별표이고요. 이게 디벌전스 또는 다이벌전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플럭스 서피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플럭스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책에 따라서는요, 이렇게도 나타냅니다.
이거를 거꾸로 표기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고요. n이 1로 오고 m이 1로 가고요. 이 위치를 한 번 더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이걸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거랑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면요, 이게 확실히 이해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잘 안되고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확실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뭔가 삭제한 것 같은데요. 복원하고 이게 circulation line이고요. 다시 붙여넣고 복사해서요. 붙여넣고 이번에는 circulation surf입니다. 이 surf는 surface integral을 이용한 거고요. 이것도 flux surf고요. 이것은 surface integral을 이용해서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 하고요. cls n 해보면요. 제가 같은 걸 여러 번 나타냈네요. 이거는 지우고 이거는 지우고요. 제가 여기 한꺼번에 표시했으니까 여기다 줄바꿈을 넣겠습니다.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해보면요. circulation line 0이고요. circulation surface 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한 겁니다. flux line은 2고요. flux surf는 2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 라인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랑 아래에서 surface 인티그럴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면요,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지금까지 5번을 풀었는데요. 우리가 7번을 풀 거고 9번을 풀 거고 그리고 11번까지 풀 겁니다. 아직 풀 게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여기다요, void page 990이고요. problem 7 이거를 복사해서요 1위로 가져오고 이거는 disable 하고요. cpg display function name 하고요. 이 벡터 f를 정의합니다. cna bctr 3d f는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return y 곱하기 y 빼기 x 곱하기 x 콤마 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지금 이 부분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거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콤마는 지우고요. 그래서 이 포스 f를 정의했고요. C the triangle bounded by y equals 0, x equals 3, y equals x. 그래서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렸는데요. 그림이 이겁니다. 잘 보세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항상 반시계 방향을 사용하세요. 이것도 반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C1이고요. 이게 C2고요. 이게 C3입니다. 세 개의 커브가 있고요. 하나의 면을 만들고요. 이걸 좀 늘리고요. 오로 C1은요. CNA Parameterize Line Segment고요. 00에서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거는 10입니다. 그래서 C1을 만들었고요. 이 C1에서 이 포인트의 순서가 이 화살표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00에서 이게 3이네요. 3. 그러면 3제로겠죠.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C2고요. 30에서 이게 30입니다. 33까지 변합니다. 다시 한번 붙여놓고요.
C3고요. 이번에는 33, 이 점이 33이고요. 00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작점 끝점이 이 그림에 있는 이 화살표를 나타냅니다. 이거를 유지시켜야 돼요. 자, 여기다가 평면을 같이 만듭니다. plan xy 뭐 이렇게 하고요. cna parameterize plan 이거는 xy 평면을 디폴트로 만듭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xy plane 이렇게 줘도 됩니다. 이건 디폴트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xy 평면에서 서피스 S를 만들었고요. 이 서피스 S가 이 삼각형의 내부 영역을 나타냅니다. 자, O로 circle line, circulation을 계산하는데요. C1 line 인티그럴 했어요. 벡터 F에 대해서 이 벡터 F에 대해서 0.0에서 1.0은요 이렇게 parameterize line segment로 만들 때는요 0.0이 이 시작점을 나타내요. 시작점을 나타내고요 1.0이 끝점을 나타내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더하기 하고 붙여놓고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거를 C2, C3 끝에 세미콜론 하면 계산이 끝납니다. 자,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플럭스를 계산합니다. 플럭스 라인 이렇게 하고요. 라인 인티그럴이 아니고 라인 인티그럴 NDS 노멀 폼을 사용합니다. 이거는요 탄젠셜 폼입니다. 이거는 circulation curve와 탄젠셜 폼 그린 티어렘이고요. 이거는 플럭스 디버전스와 노멀 폼 그린 티어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서피스를 이용합니다. 이 서피스를 이용하고요. 잘 보세요. 오토 서큘레이션을 서피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서피스 S를 XY 평면을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서피스 인티그럴을 이용하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del R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좀 유식한 교로 times F 이거를 컬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름이 circulation 컬과 tangential 폼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서피스 S의 바운더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X가 0에서 3까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0.0에서 3.0까지고요. 이게 X 리미트인데요. 자, 보세요. 문제는 Y예요. Y는 0에서 3까지 변하면 안 되고요. 이게 1차 직선입니다. X가 0에서 3까지 변할 때 Y가 0에서 3까지 변하니까 이 직선은요. Y는 X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없고요. SED 터플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make tuple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하한이요. 0입니다. 보세요. 이 서피스에서 Y 쪽에 대해서 하한은 0이고요. 이게 0이고 상하는 Y는 X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X를 나타내고요. 이거는 Y lower bound 이렇게 나타내고요. 우리가 처음에 X 리미트를 사용했으니까요. 이게 오토 X가 되고요. return X 이게 Y upper bound입니다. 여기에 콤마고요. 여기다가요. 이게 Y
리미트입니다. while 리미트 같은 경우 lower 바운드가 0이고요. upper 바운드가 y는 x입니다. 이게 y는 x. 그 다음에 적분 순서를 지정해 주는데요. while 리미트가 나중에 오니까 dy 그 다음에 dx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큘레이션을 만들었고요. 서큘레이션을 서피스 인티그럴 하는 거 만들었고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플럭스입니다. 플럭스 서프를 만드는데요. 이게 스타 연산자이고요. 이거는 C 다트 해서 디버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irculation curve와 tangential form은 여기에 해당하고요. flux divergence normal form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divergence라고 부르기 때문인데요. 물리적인 의미는 이거는 커브를 따라 회전량, 다른 말로 circulation 또는 컬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 컬은 다른 말로 회전 밀도라고 부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커브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벡터 양을 계산하는 거고요. 이거를 디버전스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발산 밀도입니다. 어떤 폐곡면에서 또는 폐곡선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 그것을 밀도로 나타내는 게 디버전스입니다. 요게 발산 밀도를 나타내고요. 여기 컬이 회전 밀도를 나타냅니다.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또는 전하를 면적 또는 부피로 나눈다는 뜻이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설명드렸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Cning, print, answer 이렇게 하고요. circulation line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출력해 보고요.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circulation surf 이것도 출력해 보고요. 붙여놓고 이거는 flux line이고요. 이거는 flux surf surf는 surface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으니까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 n 했더니요. 선적분 한 거랑 서피스 인티그럴 한 거랑 결과가 같고요. 플럭스도 마찬가지로 성적분 한 거랑 면적분 한 개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위에서 용어를 하나 수정하는데요. 플럭스를 계산할 때요. 이거를 디버전스라고 그러는데요. 물리적인 의미가 플럭스 밀도에 해당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고요. 위에서는 이거를 circulation density라고 부릅니다. 이제 9번 문제를 푸는데요. 9번은 여기에 친절하게 그림이 있습니다. void 페이지 990이고요. problem 9 cpg display function name을 쓰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메인 함수에 붙여놓고 요거는 disable 합니다. 9번 문제는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가지 방식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F가 주어져 있고요. CNA, BCTR, 3D, F는 세미콜론 하고요. 오로 X, 오로 Y, 오로 Z 하고 return X times Y 더하기 Y 곱하기 Y X 텀을 정의했고요. 이번에는 x-y 이렇게 y 컴포넌트도 정의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선적분 해보고 면적분 해보는데요. 요 화살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벡터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방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y는 x의 제곱 요 곡선을요 C1이라 하고
CNA, BCTR, 3D고요. 이거는 C1이라 하고 세미콜론 합니다. 곡선을 표현할 때는요, 한 개의 변수를 사용합니다.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편의상 t로 쓰고요. 리턴 하는데 이 y는 x제곱에서 x를 t로 놓을 겁니다. 이게 x 컴포넌트입니다.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두 번째 오는 거는 y 컴포넌트이고요. y 컴포넌트는 y는 x의 제곱이니까 t 곱하기 t 이렇게 놓습니다. 이 t는요 그냥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이렇게 놔도 됩니다. 이렇게 놔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그냥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는 파라미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y는 x제곱, 이 곡선을 따라서 11에서 이제 거꾸로 내려옵니다. x는 y제곱으로 내려오는데요. 이 곡선을 CNA, BCTR, 3D고요. C2로 놓고 세미콜론 하고요. x는 y의 제곱에서요. y를 t로 놓겠습니다. 5로 t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x 성분이고요. 이번에는 t, 이게 y 성분인데요. return t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x 성분입니다. x 성분은 t 곱하기 t 이렇게 돼서 x는 t이고요, y는 t의 t, 다른 말로 x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요 중간에 오는 콤마는 지워도 됩니다. 이 매개변수 방정식을 만드는 거는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요, 분명해질 것입니다. 5로 circulation line integral은요, C1에서 line integral을 쓰고요, F를 보내고, 이 그림에서요, C1 같은 경우는 X를 T로 놓았기 때문에 T는 0에서 1까지 변합니다. 그래서 0.0에서 1.0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더하기 붙여놓고요. 이거는 C2입니다. C2 같은 경우는요, 이게 C2 같은 경우에는 잘 보셔야 합니다. T가 1에서 0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y를 t로 놨는데요, y를 t로 놨는데 제가 여기 잘못했네요. 이게 t 타임 t고요, 이게 y 곱하기 y 이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잘못 설명했습니다. y가 0에서 1로 변해야 됩니다. 이 곡선을 화살표 방향으로 따라오르면요, y가 1에서요, 이게 y가 1이고요 0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0이 돼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놓고 이번에는 플럭스 라인 인티그럴을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NDS, 여기서 NDS 이렇게 하면 서큘레이션과 플럭스가 계산됩니다. 이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는 요 영역에서 이 곡선이 만드는 면에서 XY 평면이니까 수직 방향은 Z방향, K축 방향이고요. Z축 방향이고요. Z축 방향을 중심으로 회전량이 얼마인가 이거를 계산합니다. 서큘레이션 양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요. 플럭스 같은 경우는요, 이 곡선에서 노멀 방향으로 발산, 밖으로 나오는 게 양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게 플럭스입니다. 이거는 지금 XY 평면이기 때문에 평면을 하나 더 만드는데요. 5로 S는 CNA Parameterize Plane 이렇게 하고요. 이게 만약에 YZ 평면이 있다 그러면 YZ Plane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XY 평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미를 확실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5로 Circulation Surf 1로 하는데요, 이 서피스에서
서피스 인티그럴 하고요. 잘 보셔야 합니다. 서큘레이션은 회전량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칼 F를 보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칼 F의 의미를 회전 밀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칼은 회전 밀도니까 우리가 여기서 면적분 하잖아요. 서피스 인티그럴은 기본적으로 면적분입니다. 면적분이니까 단위 면적당 회전량이니까 단위 면적당 회전량을 다 더하면요. 회전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0에서 1까지 변하니까요. 이거를 0.0에서 1.0 이거는 x 리미트입니다. 문제는 이쪽인데요. 이쪽 윗부분 SED make 터플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함수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여기 x 리미트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리미트 바운더리에다가 변수를 줄 수 있어요. 오로 x 이렇게요. 이게 y 리미트입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계해 놨습니다. 그래야 이 변수를 쓸 수 있거든요. 바운더리로. 우리가 처음에 x 리미트를 이미 정의했으니까 여기서 x 값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y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 y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이게 상한입니다. y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한이고요. 이게 하한입니다. 그래서 y축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하한이니까요. return x times x 이게 y lower bound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번에는 y축 입장에서 보면 y는 x의 제곱은 이게 상한입니다. 그런데 x에 대해서 풀면요. y축에서 요 곡선과 만나는 전까지 거리는 x입니다. 그래서 SED 스퀘어 루트 x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y의 upper bound입니다. 끝에 요 콤마는 지우고요. 이것도 콤마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가 내부에서 y 리미트를 먼저 계산하니까 dy고요. 밖에서 dx입니다. 그래서 서큘레이션을 계산했고요. 제가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여기다 붙여놓고 이거는 이름을 2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거를 거꾸로 봅니다. y 입장에서요. y 입장에서 0에서 1까지 변하고 그래서 이거를 y 리미트로 두고요. 그러면 이게 x 리미트가 되고요. 앞에서 y 리미트를 여기서 정의했으니까 y를 변수로 받을 수 있고요. y를 변수로 받을 수 있고 이제 y 입장에서 보면 x축에서요. x는 y의 제곱이 상한이 됩니다. 그래서 y 곱하기 y가 이게 상한입니다. x upper bound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upper bound는 뒤에 와야 합니다. 여기 쉼표 넣어야 하고요. 이거는 x lower bound입니다. 다시요. x축에서 수선을 이렇게 쫙 그으면요. 처음 만나는 점이 y는 x제곱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x up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x low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저도 착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y로 바꿔주고요. 적분 순서는요. x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dx, dy 이렇게 거꾸로 되었습니다. 상한과 하한을 계산할 때요. 가로 수선, 세로 수선을 그어서 어떤 게 상한인지 어떤 게 하한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복사해서요.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플럭스 서프 1이고요. 플럭스일 때는 이게 되어야 하고요. 이게
디버전스이고요. 이게 디버전스고 플럭스 덴시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했어요.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게 왜 스퀴글이 나옵니까? 여기에 리턴을 세미콜론을 빼먹었네요. 여기서도 세미콜론 빼먹었고요. 여기서도 세미콜론을 왕창 빼먹었네요. 제가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세미콜론 빼먹었고요. 세미콜론을 왜 이렇게 많이 빼먹었습니까? 내려가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또 뭘 빼먹었죠? 빌드 해보면 알겠죠, 그죠? 여기서도 빼먹었고요. 빼먹었고 서피스 인티그럴 맞는데? 인티그럴 뭘 빼먹은 거죠? 아, 여기 콤마를 안 지웠네요. 아이고, 여기서도 콤마를 안 지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하고 출력해 봅니다. CNA 프린트 answer 처음에 circulation line이고요. 이 책에 따르면 circulation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0에 60이 정답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정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정답이라고 하고요. 서큘레이션만 다 출력해보죠 뭐. 서큘레이션 서프 1이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이건 또 왜 스키글이 그대로 살아있죠? 뭘 또 빼먹었나? 이게 1이고요. 이게 2고요. 한 번 더 복사해서 이번에는 플럭스를 출력하는데요. 플럭스 같은 경우는 정답이요. 11.0 오버 70이라고 하네요. 요게 플럭스의 정답이고요. 플럭스 이렇게 수정했고요. 서큘레이션 서프 1 이렇게 한번 빌드 해봅시다. 빌드 해보면 오리가 있으면 오리가 나올 것입니다. 명령줄했어요. 다시 빌드 합니다. 리데피니션 이름을 두 번 썼다 그러네요. 이게 왜 두 번 썼죠? 두 번 썼네요. 이게 아니고 플럭스 서브2죠. 플럭스 서브2 이제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 했고요. 빌드 되었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거는 정답이고요. 이거는 라인 인티그럴로 한 거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이것도 서큘레이션인데 이거는 면적분으로 한 건데요. 면적분으로 했는데 여기 값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차이가 있네요. 요 끝부분에서요. 서피스 2에서요. 역시 오류가 심하고요. 플럭스 라인에서 라인 인티그럴은 정확하고요. 여기서는 값이 우리가 뭘 안 바꿨나요? 여기다 수정을 안 했네요. 수정을 안 했어요. 복사해 오면서 제가 여기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모두 수정했고요. 다시 빌드 합니다. CLS-N 이제 맞죠? 라인 인티그럴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 플럭스 같은 경우에도 라인 인티그럴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서피스 인티그럴로 했을 때는 서큘레이션 같은 경우에 정밀도가 4자리밖에 안 맞고요. 이 경우에도 4자리밖에 안 맞고요. 플럭스 같은 경우도 4자리밖에 안 맞고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4자리밖에 맞지 않습니다. 라인 인티그럴로 하면 매우 정확하게 계산되는데요. 이 경우에 면적분을 사용했을 때는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책에 보면 면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고 되어 있는데요. 손으로 계산할 때는 면적분으로 하는 게 훨씬 쉬운 거 맞아요. 근데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할 때는요. 선적분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